AI는 대부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지만 AI가 진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따라오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나. 인공디스크 한 사람은 운동요법도 좀 배우고 해야 인공디스크의 효용을 확실히 환자가 누릴 수 있죠. 아우,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걸로 얼마나 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셨었는데 운동 2개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바득바득 AI를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퇴행성 디스크 치료 어렵죠. 손상된 디스크 자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은 없어요. 시간을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어쩌면 앞으로 진행을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완치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요, 윤프님?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울 때는 밖에 있는 것보다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하려고 왔어요. 그 누구 오나? 오늘 저랑 같이 만나보실 상대가 바로 AI예요. AI라고? 챗GPT 아시죠? 그거야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AI 국가 경쟁력이 새 기준이 된다고 좀 하잖아요. 의료 서비스 분야에도 AI가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AI는 상당히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고 실제적으로 깜짝 놀라는 때도 있죠. 근데 AI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AI 기술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든가 예측을 하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AI가 해놓은 답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AI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신동 박사님하고 챗GPT가 같은 질문을 듣고 어떻게 얼마나 다른 대답을 하는지 비교 분석해 볼게요. 아, 그러니까 챗GPT랑 저랑 질환에 대한 답을 누가 더 잘하냐? 떨리네. 편집 잘해줘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먼저 원장님께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을 드려서 원장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챗GPT한테도 물어봐서 AI 답변을 듣고 원장님의 마무리 코멘트를 듣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해야 되는데. 그럼 신통박사 대 챗GPT 시리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통증 FAQ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질의응답인데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픈데 통증이 왜 생긴 걸까요? 환자분의 허리 통증은 하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신경외과 의사로서 가장 흔하고 치료법이 정확한 건 신경절에 의한 통증이죠. 그 두 번째는 관절 마디에 대한 통증이죠. 관절 마디는 쓰면은 돌출될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고 또는 인대, 그다음에 건 이런 부분이 붓거나 신경에 대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신경에 대한 통증 자체는 굉장히 넓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동료들한테 하는 얘기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병변을 제거하고 이전의 조직 상태로 돌려주는 게 가장 정점에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제거가 됐다고 해서 환자의 통증이 없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절에 대한 통증이나 인대나 근육에 대한 통증은 그게 해결되고도 많이 남아요. 또 신경통과 관절통이 겹쳐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진단적인 장비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마음의 통증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너무 신뢰가 있고 좋아요. 그러면 손만 잡아주고 다른 간단한 약만 드려도 좋아집니다. 그런 걸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질문을 챗GPT한테 이제 넣어보고 어떻게 답을 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허리 통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 근육의 긴장 혹은 디스크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특별히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증상에 대해서 물으시면 긴 대화를 유도하고 이제 원인이나 그런 걸 찾아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짧은 대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설명은 부족하고 임상적인 일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환자가 원하는 내용이 표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가 더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검사 결과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허리 계속 아플 수 있고요. 피검사 랩상에 염증 하나도 없지만 너무 염증을 증상들을 심하게 호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 검사나 내용으로는 미세한 근육이나 그 손상, 조그만 분쇄, 골절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 힘들고 또 인대의 염증, 관절의 이상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검사를 한다고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검사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참고하는 거고 그 검사 자체를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예요.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 그다음에 영상 검사, 피검사, 주치 소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사들을 훈련시키죠. 그 점은 좀 저희가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신경 통증 박사님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챗GPT는 뭐라고 하냐 또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챗 GPT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데도 아픈 경우는 생각보다 흔해요. 근육이나 인대처럼 영상에 잘 안 잡히는 부위가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자세 습관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정 자세나 시간대가 있을까요? 그런 걸 알면 원인을 더 좁혀볼 수 있어요. 확실히 이번에도 뭐 자세나 시간대 이런 거 물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 되면 환자가 얘기하는 거에서 아마 챗GPT가 찾아내는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진단 자체는 좀 다를 수 있고 AI는 대부분 이제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지만 저희는 이제 환자의 표정이나 그다음 피부톤 어디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아프고 전이되는 통증이 있나 없나 이런 진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신체 신호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의 병력이나 직업적인 특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AI가 이런 부분까지 따라오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질문 드려봤는데요. 오늘 챗 GPT는 증상에 대해 대문운 형식으로 대화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AI의 답은 세부적인 디테일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다음에는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다음 주제는 제작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역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통박사 대 챗 GPT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척추 관절 분야의 수술 방법과 그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신통박사님과 챗 GPT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법 좋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비수술 치료 자체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증상이 심하시고 보존적 요법이나 약물 치료도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의 해결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내용이 더 크고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척추 유합술의 수술 방법과 필요성은? 척추 유합술은 글자 그대로 유합 붙인다는 소리입니다. 불안정한 척추 마디를 고정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수술입니다. 근데 꼭 척추라는 건 불안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좁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신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물을 제거하고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관절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고 뼈 이식제나 인공뼈를 넣어서 두 뼈가 하나로 붙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이 약물이나 물리치료 효과가 없을 때 척추의 구조적 불안정과 신경학적 문제가 있을 때 흔히 시행하고 수술법 자체가 오래됐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논문도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수술이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챗 GPT는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척추 유합술은 흔히 척추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보통은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나 관절이 손상되어서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을 압박할 때 시행하죠. 수술 방법은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한 뒤에 그 자리에 뼈 이식을 하거나 금속 장치를 이용해서 척추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통증 완화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챗GPT가 기본 원리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그래도 다 나와 있네. 근데 실제 수술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들까지 다 듣고 싶잖아요. 저는 원장님 답변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챗GPT가 좀 약한 것 같고, 환자와 라뽀라 그러죠. 환자의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불안감이나 내용들에 더 맞춰서 설명도 드리고 조금 길게 또는 짧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의 수술 방법과 필요성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쉽게 얘기해서 수술 방법이 진화한다고 볼 수 있죠. 뒤에 고정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고정되는 것에 득이 더 크니까 고정술 했는데, 고민을 해봤죠. 저것을 움직이게 달 수는 없을까 해서 하는 게 인공 디스크 치환술인데, 자기 기능을 못하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대신 거기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서 척추 움직임을 유지하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게 목의 전만과 후만 이렇게 굴곡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인공 디스크 한 사람은 재활 운동도 잘 하고 운동요법도 좀 배우고 해야 인공 디스크의 효용을 확실히 환자가 누릴 수 있죠. 아우,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걸로 얼마나 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자, 그럼 바로 챗GPT 답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손상되거나 닳아버린 디스크를 인공 디스크로 대체하는 수술이에요. 주로 디스크 변성으로 인한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있을 때 시행하죠. 수술 방법은 먼저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한 뒤에 그 자리에 특수 제작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서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역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레지던트 때 환자한테 수술 설명할 때 개념만 핵심만 딱 해주는, 나도 꼭 이런 식으로 했거든. 옛날 생각도 많이 나세요? 네, 그렇지. 저렇게 하려고 얼마나 선배들한테 트레이닝 받고 그랬다고. 힘들었어. 진짜 딱 보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잘하네요. 핵심은 정확히 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수술을 실제로 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수술 과정부터 회복 이후까지 설명해 주신 신동 박사님 설명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너무 우리끼리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는 건 장점이지.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AI를 가르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죠. 나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긍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더 또 겁나는 건 AI가 답을 내놨을 때 다음 태스크를 시켜야 되는 만큼의 내가 정보력이 있는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두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한번 척추 관절 질환의 수술법에 대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수술 상황에 대해서는 날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훨씬 낫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짧게 요약하고 하는 것들은 AI도 너무 잘한 것 같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데이터상으로 쭉 제시가 되는데, 사실은 디스크가 찢어졌다고 모두 수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AI는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건 아니라서 임상의 경험 그리고 이런 통찰들이 좋은 진단을 내리고, 좋은 진단이 내야 확실한 치료적인 내용으로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네요. 직접 환자분들도 뵙고 말씀하시는 거랑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게 가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결론은 AI가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정보를 통해 제대로 진단을 해야 제대로 수술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최소한 임상의로서 내 환자들이 이게 어떤 질환이에요? 하고 오시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척추 관절을 치료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세월이 빨라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 네, 날씨가 더 더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챗 GPT랑 음성 모드가 아닌 텍스트형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거 괜히 더 긴장되는데 완전히 컴퓨터 대결이잖아. 천재라고 불렸던 이세돌 기사도 알파고랑 붙었었잖아요. 우리 박사님도 챗 GPT랑 의학 지식으로 붙는 거죠. 공부로는 안 칠 자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나왔을 때는 그렇고, 요즘은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도 이건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텍스트업은 좀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인간의 힘을 믿는 쪽이거든요. 현장에서 얻는 그 노하우, 통찰력, 경험치, 인간이 무조건 앞서죠. 그리고 우리 신동 박사님 병원밥 드신 세월이 얼만데? 병원 밥은 채티뼈 더 먹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자신은 없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허리 통증 관리법입니다. 이 주제가 나 유리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원장님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 편파적으로 정해봤어요. 예, 잘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평소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세는 한번 굳어지면 고치기는 힘들어요. 또 음성 모드랑 얘기할 때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일상 속 자세 하나하나가 통증을 좌우하는 게 맞습니다. 서 있을 때는 척추를 곧게 펴고 복부에 힘을 딱 줘서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중심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좋죠. 축이 펴지니까요. 특히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딱 밀착해서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펴지고 S자인 커브가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모니터 보실 때, 요즘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많이 보셔서 목 질환이 많이 늘었는데, 모니터 보시는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목이 지나치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또 너무 장시간 앉아서 집중력을 유지해서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조금씩 쉼을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무릎 사이에다 베개를 끼워보는 것만으로도 신경의 당김이나 통증이 훨씬 더 줄 수 있고, 또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울 때 무릎 밑에 간단히 베개만 이렇게 놓고 주무셔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엎드려 자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요추에 부담을 주고 척추 병렬, 또 근육 배열 자체가 틀어질 상황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교차하거나 접해서 말려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디테일한 설명이었는데요. 챗 GPT는 뭐라고 답할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평소 자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통증을 악화시키고 올바른 자세는 회복을 돕습니다. 아래에 추천되는 일상 자세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답을 해주네요. 어떠세요? 앉을 때, 설 때, 누울 때부터 제가 정리 안 했던 물건 들 때 허리 굽히지 말고 무릎 굽혀서 들기, 이런 것도 정리가 잘 돼 있고, 필요하면 스트레칭이나 근육 강화 운동법도 알려준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뛰면 AI는 날아가고 탁월하네, 더 텍스트형은. 사실 제가 준비한 다음 질문이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은 이거거든요. 방금 챗GPT가 말해준다고 한 그 내용이잖아요. 일단 질문의 답을 먼저 하자면, 프랭크나 브릿지가 많이 하는 운동들이죠. 먼저 프랭크는 너무 유명하죠. 바닥에 이제 엎드려서 발끝으로 바닥을 지지하고 버티는 거죠. 코어가 딱 버티면서 척추를 잡아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오래 하고 이런 거보다 바른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 바른 자세로 해야 땀도 나고, 굉장히 그 하고 나면 힘든 일이 있는데, 하고 나서 그냥 편안하다면 전혀 운동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등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게 되죠. 그때 이제 양팔은 몸통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몸통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이제 일직선이 되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운동이든 몸을 좀 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새로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처음엔 텍스트형 대화라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운동 2개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득바득 AI를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걸 이기고 질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얼마나 또 든든해요. 아는 걸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해주는 AI가 또 있다고 하면 참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맞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의 의문에 완벽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애초에 대결의 의미보다는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거니, 평소에 내가 완벽하게 외우기 힘든 내용이나 또 놓치기 쉬운 학계 트렌드, 이런 걸 물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차피 같은 질문을 해도 GPT가 훨씬 다양하고 디테일한 운동을 소개할 텐데 같은 질문은 의미가 없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을 소개해줘.
논문을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핵심 연구 결과 요약부터 비교, 운동 처방, 참고할 수 있는 추가 논문까지 풀세트로 알려줘버리네. 이건 거의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은데? 야, 이거 대단하네. 텍스트형 대화로 인간과 AI를 비교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건방진 생각이었네요. 네. 예전에 다른 검색 엔진을 돌려봐도 일일이 검토하고 요약해서 비교하려고 했으면 한참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초 안에 챗GPT는 이렇게 방대한 양이나 내용들을 서치해서 올려주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챗 GPT 능력에 우리가 올라타야 할 것 같은데요? 맞죠? AI의 조언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유용하잖아요. 문제는 그 조언이 환자의 삶에 어떤 의미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AI는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는 설명이 아니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매주 저 보니까 그래도 좋지 않으세요? 좋다기보다도 숙제가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한번 잘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텍스트형으로 대화해 보면서 AI의 강력함을 느껴보셨잖아요. 여실히 느꼈죠. AI가 이제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이것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척추 질환과 관련한 인류의 난제 극복 방안입니다. 제목이 거창하네.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현대 의학이 풀지 못한 분야 역시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중에서 아직 인류가 풀지 못한 척추 질환 분야의 난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그런 내용으로 풀어가려고 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럽시다. 일단 이번 촬영을 쭉 돌아봤을 때 텍스트형 대화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음성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 나는.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근본적 치료법이 부재하다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퇴행성 디스크 치료 어렵죠. 손상된 디스크 자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은 없어요. 그걸 저는 환자들한테 시간을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 자체는 질환으로 보는 개념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뼈도 약해지고 인대도 늘어지고 신경관도 좁아지는 건데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런 반면에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 또 디스크 조직 자체를 재생시키는 실험들, 그런 재생학적 치료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쩌면 앞으로 진행을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완치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긴 해도 이런 신의료 기술들이 빨리 상용화되고 개발되어서 빠른 치료, 또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심으로써 삶의 질,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나아지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챗 GPT가 또 어떻게 답할지 더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라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나 적절한 운동, 그리고 새로운 재생 치료법 연구 등으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앞으로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 확실히 음성 모드에서는 자기의 파워를 좀 숨기네요. 교과서가 답하는 그런 정도고, 사실 끝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도 중점 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어쩌면 그 질문의 뉘앙스 자체를 AI가 못 읽어 들을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는 척수 손상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예전에 그 척추 손상 자체가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들이 되고 있어서 기능 회복 후 길은 조금씩 열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손상된 어떤 신경을 재생시키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뇌와 척수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마비된 부분 자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나 로봇 재활, 특히 전기자극 치료, 이런 방법들이 척추 손상 환자 운동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첨단 기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들이 척추 손상 환자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건 사실이고, 이런 희망이 보이려면 꾸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언젠가 이제 치료가 된다니까 기술의 발전이 좀 놀랍기도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챗GPT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척수 손상은 회복이 어려운 난제이긴 한데 최근 줄기세포 치료나 신경 재생을 돕는 약물 그리고 재활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어. 아직 완전한 치료법은 없지만 이런 연구들이 계속되면서 언젠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A의 답변이 거의 비슷했어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뭐 완벽하게 똑같네요. AI도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길은 열리게 돼 있고 특히 퇴행성 관절염, 만성요통, 원인 불명의 통증 이게 다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아직은 완벽한 치료 방법이 없더라도 환자들과 함께 어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길을 함께 찾고 연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 과정에서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많은 집적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서 AI의 강력함을 느꼈고 답변을 하는데 부족한 점도 있고 저보다 더 뛰어난 점도 있지만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많이 생각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노력들을 위해서 학회도 좀 다니고 또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보고 참여할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훈하고 좋은데요. 그럼 한번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통박사 지규열 앞으로도 여러분께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 자주 선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